정치인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예전에 제가 그 술 많이 드시냐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와인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좀 분위기 있게 좀 즐기실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요, 저 술은 아예 어떤 종류도 아 정말요? 예,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술 마실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더 올인하겠다. 그리고 역시 전문가다운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대표님 우리 굿모닝 주식 브리핑 한번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우리 간밤에 이거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미국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로 계속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 기대를 하려면 뭔가 또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 이제 계속 고용 지표가 줄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ADP 민간 고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ADP라는 회사는 급여, 오늘 우리가 월급을 얼마 줬어요라고 이제 그 급여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직원들 그 급여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달에 새롭게 할 사람을 얼마나 더 월급을 많이 줬구나, 새롭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구나, 이걸 가지고 신규 고용을 따집니다. 근데 이게 한 7만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한 7만 정도인데 5만 4천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고용이 부진하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고용 부진하게 나오면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 또 이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줬고요. 근데 반면에 또 경기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서비스업 PMI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또 서비스 업체들 담당자들한테 지난달 대비 지금 경제는 어떤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지난달보다는 또 괜찮아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 때문에 금리는 내릴 것 같은데 경기 침체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뭐 시장에선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점이 좀 어필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이번 주 들어서 특징인 게 그 빅테크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뭐 알파벳하고 애플이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두 종목이 잠잠하니까 아마존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또 4% 올라가면서 빅테크가 릴레이식으로 또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거 시장이 좀 괜찮은가 보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강세,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렇게 빅테크 주들이 뭐 어떻게 릴레이로 이 어떤 이렇게 그 주식가가 오르는 거 이거 뭐 일상적인 패턴인가요? 아니면 좀 특이한 건가요? 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빅테크 내에서는 약간 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는 아예 그냥 딴 그룹으로 빠져서 못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또 애플이 그 다음으로 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뭐 AI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소외를 받았고, 나머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두 종목,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 그러니까 빅테크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좀 분산된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의 돈이 빅테크에 다 집중이 됐다면, 지금 한 5,000원 정도만 빅테크로 가고 있고 5,000원은 다른 쪽 종목으로 좀 분산돼서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금값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국제금값이 뭐 연일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예, 뭐 금값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정세 불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 최근에 이제 재정 문제에 불거지다 보니까 유로화를 믿지 못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연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이게 연준을 계속 공격을 하면 오히려 금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유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 올라가고 그럼 또 달러는 약세가 될 거고, 그럼 달러가 중요한 기축통화인데 예. 달러와 미국의 채권을 못 믿게 되니까 그럼 남는 건 금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럴 때 또 안전자산으로 시장에서 선호했던 게 엔화였습니다. 예. 근데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총리가 그만둔 해 만에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믿을 거가 다 없는 거예요. 미국 국채 엔화. 그러니까 결국엔 남는 거는 금밖에 없다, 이런 예.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 다만 뭐 최근 3년 동안 보면 주식하고 금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금 가격 자체가 2000년 이후에 하락한 해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올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사실 새삼스럽게 볼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뭐 정세 돌아가는 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금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주식과 금값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요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방금 이제 주식과 금이 이제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요것도 어떻게 좀 이 최근의 어떤 현상인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 2000년 이후 아까 제가 이제 통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하고 맞춰서 보면은 S&P 500 지수가 이 기간에 한 7, 8번 하락하고 나머지 올랐거든요. 근데 예. 금은 5번이니까 아, 사실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예.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금은 극도로 위험할 때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금 자체가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 금도 어차피 올라간다. 그래서 금이 좋다라는 거는 반드시 뭐 위기다 이런 측면보다는 예. 경기가 좋을 때도 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분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과 금 뭐가 먼저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그 주식 쪽으로 선행이 될 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있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할 때 어차피 또 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일단 선행 지표로서는 이제 주식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아, 해석하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떻게 예.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소수죠, 그죠? 예, 우리가 뭐 금에 투자한다라고 할 때 보통 광범위하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ETF 투자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요거 FOMC 요거 앞두고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자칫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곤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예방하는 차원, 지금 주식시장에서 믿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잠깐 반짝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프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지금 수준의 고용은 그렇다고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라면 환영인데 음. 근데 일부에서는 미국 경기가 이미 나빠졌다. 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라는 게 나오는데 예. 이 지표가 예상치가 한 7만 중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만, 3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미국 경제가 나빠질 조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빠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적당하게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지 만약에 너무 나쁘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자체가 금리 인하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때도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요게 또 중요하잖아요. 안 좋은 예. 상태에서 하는 건지 그래요. 요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 알아보죠.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마무리됐죠? 예,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락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어제 뭐 주요 외신들 보면 달러와 금리가 동시에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될 때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우리 증시가 탄력이 조금 더 좋았는데 보통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좋을 때는 좀 위험한 거 투자해도 괜찮아. 이런 환경 될 때 더 강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했던 게 사실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에서 연이어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강했는데 어제 중국에서 이제 공매도 규제를 좀 완화하다. 이게 너무 과열이 돼서 중국의 강도를 조금 완화시켜줘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중국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자금이 몰려가진 않겠다. 지금 적당하게 분산이 되겠구나 또 이런 어떤 측면도 있어서 어제는 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좀 안도할 요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또 저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 또 하나만 좀 드리면 방금 대표님이 이 중소형주 탄력이 좋다. 중소형주가 이 예. 탄력이 좋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지수 우리가 보통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가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형주 지수보다 중소형 지수가 2배. 예를 들어서 대형주 지수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1% 올랐는데 중형주 지수 중에 대표적인 게 증권주거든요. 그래서 중형주가 2배, 2% 정도 올랐으면 탄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미만으로 나오면 그냥 비슷하게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얘기해 주신 김에 요즘 증권주 좀 잘 나가잖아요. 예, 예. 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증권주가 사실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가요? 모습이 있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올해 연간으로 보면 증권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증권주들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슈가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사주 없애라, 그러면 기업 가치 올라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 또 올해 코스피 5천 얘기 나올 때, 예. 그 만약에 정말 5천 되면 증권주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가 되는 게, 증권주는 자기 자본 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증권주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예. 올해 이제 상당히 좋았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처럼 이제 주린이들 뭐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그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증권주 요거 하나 넣어도 괜찮겠네요. 예, 저희가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주식, 증권주나 아니면 지주회사 하나 정도 넣어두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 정도 담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 얘기 한번 해보죠. 요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요 원인이 뭡니까? 예, 우선 발을 빼고 있다라는 음. 근거는 뭐 제가 여러 번 표현드렸지만, 주식하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주식 통장을 우리가 고객예탁금이라고 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예탁금이 최근에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하고 있는 거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조금 줄였다고는 하지만, 뭐 다른 쪽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외 쪽은 줄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해외 요인은 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이제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도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확정이 되고 나서 어떤 종목을 살지 아니면 투자할지 여부를 좀 판단하자. 일단 좀 판단 자체를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대표님 이게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가 뭐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뉴스량이 너무 많으면 시장에서는 내일이 중요한 이벤트, 내일이 중요한 이벤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책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고비가 되니까 주식을 못 사게 된다고.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 요거 끝으로 이번 주 들어서 상승하는 종목들 특징 한번 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중국에 반입하는 거 규제,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엔 저거 협상료인 것 같다. 뭐 히토리 협상하거나 뭐 엔비디아 같이 수출세 받기 위한 조치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주 일부,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광객 기대감에 카지노 종목군들, 이번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